어제 국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딱 2표 모자랐고요. 김건희 특검은 지난번 표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국회 상황 절망적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죠. 이분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 모두 무죄였습니다. 군인으로 구성된 법원이었지만 그래도 원칙을 선택했고 또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럴 때 민주주의는 또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심은 아니지만 그동안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픽스의 마키아벨리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요새 그 내란 이후에 한 달 넘었는데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참 많죠. 주변에도 그렇고 박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렇죠. 뭐 일단 불안함, 그다음에 또 한남동 현장을 지키는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 네. 이런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사실 연초 연말에 그런 분위기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네. 좀 우울한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전에 군사법원 판결 소식은 반가운 소식 맞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항명죄,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상관 명예훼손죄 모두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나왔던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렀던 이 수사 외압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의 유죄를 위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는 포함되지 않았든 어떻든 간에 네, 윤석열 개인이 물어야 될 형사적 책임은 그렇죠. 형사 재판이 이제 또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소 고발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시민들은 군사법원이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군사법원이 군 법무관들이 검사 역할도 했다가 뭐 판사 역할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걸로 인사에 따라서. 알고 있거든요. 네. 인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군 내부의 이 의지, 경향성, 흐름에 따라서 사실 막 결정나는 경향이 있는데 워낙 이 사건은 우리가 윤석열 일당의 권력적 외압을 제거하고 나면은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모두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다행스럽게 그대로 무죄가 나왔네요. 네, 이제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있는데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바리케이트 치고 차벽 설치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정말 희한한 일인데요. 가능한 배경이 뭘까요? 영화 많이 봤다 아, 이런 영화 생각 많이 듭니다. 봤다. 진짜. 네. 영화 보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렇게 벽을 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는 잡혀가겠구나라는 하나의 자기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철조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철조망 그 장갑차로 바로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철조망 통과 훈련을 받아요. 네. 그 가만히 두 개 엎어서 던지면은 철조망 위로 그렇죠.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레카차가 있습니다. 견인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끄집어내고 그 사이로 또 경찰 기동체 차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또 헬기도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경찰 장비가. 그래서 저런 장비의 문제로 진압이 불가능하다,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차 그 윤석열 체포 작전이 실패한 것은 100% 공수처의 의지 부족입니다. 네. 그 당시에 1차, 2차 방어선 뚫었고요. 마지막에 관저 앞에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뚫지 못한 것은 공수처의 안일함 그리고 참 속된 표현으로 공수처가 쫄았다. 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쫄지만 않으면 윤석열 체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제보해 주신 분은 본인의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자고 그랬고
경찰관으로 고위직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호처 쪽에도 정보가 많은 분인데 네. 이분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 총을 쏴라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유도하려는 것 같다. 네. 그걸 통해서 판을 엎으려고 한다라는 제보예요. 그래서 이 좀 막아야 된다 정말.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 죽게 되면 윤석열이 뭐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거기 동원됐던 뭐 공무원들 또 혹시 군인이 있다면 우리 병사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큰일 아닌가. 근데 이거 가능성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여. 그분 누군지 저도 알겠어요. 피모 경찰관이요? 아니 금방 이제 제보하신 분이. 아닙니다. 경찰관 출신인 분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 네, 아니시군요. 고위직입니다. 네. 아, 그분 옛날에. 아니시군요. 네. 네. 그분 아니시군요. 저도 제 내부의 정보를 좀 듣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윤건영 의원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건희 라인이 있다. 네. 경호처에. 그리고 이 김건희 라인들이 박종준이죠. 박종준 경호처장도 패싱해서 실탄 지급이라든가 이 포박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 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걸 사용할 것까지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통해서 일관되는 지휘는 어쨌든 이 모문을 가지고 서서 방어하고 스크럼을 짜서 최대한 방어한다 이런 것이라면은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이 술에 취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술에 취해서 주술도 술이네요. 참. 네. 주술도 술. 예, 네. 주술도 술이네요. 네. 한 사람은 주를 만나고 한 사람은 신을 만나네 보니까. 말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총쏴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대부분 경호처 직원들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1차 진압 때 공수처 그 수사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경호처 직원들 네네. 일부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몸싸움을 하고 스크럼을 짰던 멤버가 아닌 뒤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총기를 뭐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면 가슴에 소지할 수도 있고 뭐 뒤에 소지할 수도 허리춤이나, 있고 이런데 네. 제가 알기로 경찰들은 대부분 여기 띠를 내 가지고 이렇게 차는 걸로 저는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형사고 어. 경찰이었는데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뭐 불룩하게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거나 손을 넣고 있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같은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총이 있다 없다는 건 대충 외관상 알 볼 수 겁니다. 알 겁니다. 알 있겠죠. 겁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거고요. 네. 총이 내가 소지하고 있다 또는 여차하면 쏠 수도 있다라는 이 분위기적 뉘앙스를 1차 때도 충분히 푼 것 같아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충분히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윤석열 같은 인간의 이 습성으로 보자면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총을 쏴서 유혈 사태를 만들어. 네. 그리고 이걸 진짜 내란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밖에 있던 아스팔트 구구들이 피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관저로 뛰어들고 윤석열 맞겠다고 진짜 몇천 명, 몇만 명이 스크럼 짜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보해 주신 그 고위직 경찰관이었던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죠. 아니 계엄할 때 안 봤냐. 끌어내고 네. 어디서 뭐 정말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작전을 짠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렇죠. 계엄군들도 실탄 다 가져갔는데 네네. 실탄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네네. 사람들인데 지 명줄이 걸린 일에 더한 일도 안 하겠냐.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아. 윤석열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내란이라는 게 서류상에 이루어진 실패한 불법 개혁 내란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누군가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사형 선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2판 4판인 거죠.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네네. 이 판에 한번 끝까지 한번 저항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악랄한 범죄잖아요. 악랄한 범죄자죠.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은 지금 술이나 퍼먹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